자, 이번 시간에는 그 서정주님의 추천사입니다. 추천, 근의 추자, 근의 천자, 추천사. 그러니까 근에 관한 시, 이런 뜻인 거죠. 향단아, 근의 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백앤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추천사, 이 시인데, 이제 근에 타고, 이게 근해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근해를 타는 건데, 이 근해 타기는 시계추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번민,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 이상세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춘향의 여러 가지 그 갈등적인 상황, 모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욕망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 다음에 고뇌와 해탈 사이에서, 그리고 향단이 근해줄을 붙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단이가 근해줄을 붙들고 있으니까 향단아 근해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지금 이런 쪽으로 시가 전개가 되죠. 결국 그러니까 그 향단이로 하여금 근해를 밀어 올려달라라고 부탁하지만 아무리 근해를 밀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근해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오게 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운명인 거죠. 근해줄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 이런 게 드러나 있기도 하죠. 그래서 향단이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춘향의 갈망과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춘향의 내적 갈등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대단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 버들나무와 백앤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춘향과 이도령의 연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 때는 5월 단오날인 겁니다. 춘향이가 푸른 나무 사이로 근에 뛰던 모습을 처음 본 이도령이 사랑을 느꼈던 그 장면을 모티브로 서정주가 쓴 시인데, 이 근에 뛰기는 아슬아슬한 어지러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근해를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간 아찔한 그런 상쾌감이 있죠. 그리고 일종의 모험심도 필요하고요. 이제 어지러움과 상쾌감을 동시에 누리는 놀이이자 일종의 다리하고 팔에 힘을 줘야 되는, 배에도 힘을 줘야 되는 일종의 운동인 거죠. 춘향은 자기들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그 근해에서 향단이에게 근해줄을 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춘향이 근해를 타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 향단이가 미는 행위,
이게 일연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다나. 자, 먼 바다로 우리가 이제 그 배를 밀어야 배가 물속으로 나아가죠. 즉 진수시킨다라고 하죠. 선원이나 어부가 바다를 향해 모래사장에 있거나 아니면 부둣가에 메어져 있는 배를 미는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쭉 가다 2연, 3연, 4연에 가면은 바람이 파도를 밀어올리듯이, 바람이 불면요 파도가 출렁이죠. 이런 쪽으로 4연에 가면은 바람이 파도를 미는 행위에 비유를 했습니다. 즉 춘향은 그네뛰기를 통해 지상을 벗어나서 하늘로 날아가기를 꾀하고 있는 거죠. 지상을 벗어나서 하늘로 확 날아가기를. 근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왜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 할까? 이 지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행복과 쾌락이 있는데 왜 그걸 저버리고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 하는 걸까? 뭔가 사연이 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2연에 오면은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그네가 출렁이니까 수양버들나무도 조금 흔들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결에 수양버들의 버들가지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겹겠죠. 근데 백앤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다나 나를 그렇게 밀어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네뛰기에 감각적 느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초여름 5월에 푸른 이제 풀꽃더미 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꾀꼬리가 노래합니다. 그때 수양버들나무에도 버드나무에도 물이 올라서 굉장히 아름답죠. 바람결에 이 출렁입니다. 그네가 메어져서 흔들리는 아름다운 그 계절감이 그네가 흔들릴 때마다 그게 감각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상적인 모습이고 이걸 좀 자세히 보면요. 단순히 5월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이게 묘사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묘사된 자연물은 실제 자연물이 아니라 갑자기 백앤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다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여기 백앤모에 수놓인 조형적인 자연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연물이 아니라 그 백에 우리가 배구자는 백에 있죠. 그 백앤모에 수놓인 조형적인 자연물, 즉 춘향이 자유를 느꼈던 그네뛰기라고 하는 그걸 통해 느끼는 현실적인 5월의 풍경은 바로 이 자연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던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던 일종의 그 백앤머리의 조형물로 그대로 축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즉 그 16세 소녀가 사랑을 알기 전과 알기 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그때 시집을 갈 수가 있었죠. 결혼할 수가 있었죠. 그때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느끼는 여러 가지 황홀경 내지는 신비스러운 느낌, 사랑을 통한 어떤 새로운 개안, 사랑을 하고 나면은 바깥에 나가서 그네를 이렇게 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연의 여러 가지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단순히 풍경만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춘향이가 지금 그네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네뛰기를 할 때 어지럽죠. 오르락내리락 높이가 달라지면서 속도가 달라지면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현기증이 있죠. 그러면서도 아주 신명이 나죠. 일종의 엑스터지, 황홀경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느끼는 심미적인 그러한 미적인 쾌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려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춘향은 침실 백앤모에 수가 놓여진 5월의 아름다운 그 풍광 속에서 그네뛰기를 하는 데만 거기서 안일하게 안주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산호도 섬도 없는 하늘로 지상을 아주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근데 왜 산호도 섬도 이 바다를 연상시키는 이것이 이 대목이 맨 끝에 바람이 파도를 밀어올리듯이 이 대목과 상통하고 있죠. 어쨌든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올려다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산호도 섬도 없는 하늘, 즉 지상을 아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이라고 하는 게 바다에 떠 있으면 당연히 눈이 가죠. 매력적이죠. 그리고 그 섬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산호초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한 지상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여러 가지 내 시선을 끄는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도 없는 그냥 하늘로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로 나를 밀어올려다오. 지금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고 싶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연에서는 서우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서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달처럼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연에서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 일종의 구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달의 속성으로 보면 달은 어둠 속에서 빛을 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여러 그 힘겨워하는 자들을 갖다가 은은한 달빛으로 이끄는 존재가 달이죠. 근데 달은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수, 간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파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달에 따라서 달이 끌어들이는 그런 인력에 따라서 바다의 그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다가 이제 그 조수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차 이제 달이 완전히 기울고 완전히 기울다가 차차 기울고 완전히 기울고 나면은 한 사흘 동안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달이 탄생을 하죠. 그 초승달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죽음과 재생을 끝없이 이 반복해서 이루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달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그 달이 사흘 동안 모습을 완전히 감춰버렸을 때 그건 사흘간의 사라짐은 죽음을 비유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금음달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초승달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춘향은 달처럼 차라리 내가 죽어서 부활의 세계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지상을 떠나 서방정토로 가서 구도자의 해탈의 문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춘향과 이도령의 연애담을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춘향이 5월 단오날에 이도령과 만나 사랑의 흔들림을 맛보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 사람은 양반이고 나는 상민측에도 그 못 드는 일종의 그 퇴기 월매의 딸입니다. 신분상의 격차가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이도령과 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춘향이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변사또는 그 변학도는 수청을 강요합니다. 억지로 잠자리 들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래서 춘향인 고민이 심합니다. 그 변사또의 수청을 들 것이냐, 현실적인 그 마을의 그 남원골의 지배 권력자인 거죠. 변사또는. 그러나 그 지금 이도령은 그냥 옛 대감의 아들이라는 것, 양반의 자제라는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권력도 없어요. 결국 나중에 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나면 그때 뭐가 되든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냥 일종의 백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분 차이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춘향에게는 현실적으로 그 변사또가 더 이 권력자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춘향이는 정절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절개가 있는 인물이라 춘향은 수청을 들 것이냐 아니면 죽어서 정절을 지킬 것이냐, 이 선택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선택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시험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춘향은 차라리 삶보다는 내가 이 변사또의 수청을 계속 거절하게 되면은 자기 어머니도 괴롭고 자기도 괴롭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 바로 이 춘향의 이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이 결단의 순간이 너무나 용기 있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거죠.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서정주는 단순히 고통을 못 이겨서 죽음을 동경한 것이 아니라 춘향도 사랑과 욕망을 떠나서 멀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니까 목숨과 시간에서 벗어나 서방정토, 해탈의 길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서방정토, 극락의 세계, 해탈의 길로 가고 싶다는 일종의 불교적 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월 단오날 그네뛰기 하던 현실의 그 어지러움, 이것이 그 백앤모의 수조형물, 거기서 이도령과 나누던 사랑, 이런 게 오버랩, 교차가 되면서 온갖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그네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상과 현실을 갖다가 왔다 갔다 지금, 그러니까 지상과 현실을 벗어나려는 나름대로의 자기 딴에는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지러움이 느껴지죠. 그래서 즉 5월 단오날 광안루에서 그네뛰기 할 때 어지러움, 이게 현실이라면 그것이 현실이 더 축소되면 일종의 백앤모의 어지러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확대되면 목숨을 초월하는 어떤 도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지러움으로까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네뛰기에서 생기는 현기증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장면에 축소인 백앤모의 장면, 이거는 남녀가, 여기 특히 이 백앤모에 놓인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 운우의 정을 나누면서 거기서 느끼던 엑스터시가 그네타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달이 지상을 떠나서 구름처럼 파도처럼 산호도 섬도 없는 하늘로의 확산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 춘향이가 사랑에 눈뜨게 되면서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고통.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성숙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 속에서. 그래서 이 시에서 이제 모르는 대목이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이렇게 향단아라고 향단이를 부름으로 인해서 향단이를 부르고 있는 주체인 그 춘향이는 허구적인 인물로 여기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향단이라고 부르는 주체가, 결국 이 시의 서정적 자아는 향단이가 아니라 춘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춘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이 봄춘자에다가 향기 향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봄내음, 봄향기, 봄기운, 생명력,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지금 남원 땅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먼 바다로까지 나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일종의 호연지기이자 포부인 것이죠. 그만큼 멀리 떠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백연무에 놓이 듯한 이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멀리
내어 밀듯이 향단아 나를 밀어다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갈등 섞인 번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여기 지금 계속 바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다와 연관된 바다의 특징인 거기에는 산호가 있고 그 다음에 돌섬이든 산호초든 섬이 있겠죠. 그런 것도 없는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하늘은 공허한 그러한 공간의 세계인 겁니다. 그 세계로 밀어 올려다오 라고 말하는 거죠. 현실과 이반된 세계인 거죠. 그렇지만 다시 그네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색칠되어 있는 그 색깔 있는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여기 울렁이는 가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사랑을 하고 나면은 가슴이 울렁거리죠. 그 시적 화자의 이상, 이 시 속에서의 춘향의 이상과 그 현실적 괴리에서 오는 갈등의 원인을 통해서도 울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이상세계로 가고 싶은 그러한 시적 화자, 즉 그런 춘향이의 의지와 마음이 그 갈망과 동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울렁거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의 속성상 아무리 높이 올라도 결국은 한 곳에 이 버드나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현실은 현실을 완전히 초월하지 못하죠. 초월적 세계를 갈망하고 있지만 결국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어떤 구속을 받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즉 이제 여기 서방종토라고 해서 이 서정주의 시세계에서 이 불교적 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거긴 초월적 공간을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달은 아주 거리낌 없이 가는, 거칠 것이 없죠. 행운유수라고 그러죠.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 물 흘러가듯이 쫙 가는 이런 존재를 의미하고, 그런 존재처럼 나는 갈 수가 없다. 그 거칠 것이 없는 달이라는 존재와 나는 다르다. 달과 나는 대조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인 화자는 현실을 떠나서 자신이 인간인 이상 지상을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것, 동경하는 이상세계로 갈 수 없다는 것, 그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대로만은 살 수 없다. 거기서 삶의 한계성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운명적인 한계의 자각. 그러니 바람이 파도를 밀어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올려다오. 여기서도 근해의 이미지와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 즉 어떤 초월과 좌절 이런 거, 상승과 하강, 반복적 지향행위 이런 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근해 속성상 그러죠. 근해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이렇게 보여주게 있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나를 밀어올려다오. 즉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름의 달처럼 그렇게 서방정토로 갈 수가 없어요. 이상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근데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나를 밀어올려다오. 이번에는 거기에 도달할지도 몰라. 그러나 다시 근해는 내려오죠.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도 시적 화자는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해의 특성상 근해를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고찰해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초월적 세계를 향한 시적 화자의 굳은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 초월 욕구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의 첫머리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믿듯이 향단아, 이제 나아갔다고 보는 겁니다. 나아가서 결국 나중에는 바람이 파도를 밀어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올려다오. 그래서 첫머리와 끝머리가 상호 관련을 맺죠. 이걸 우리가 수미상관 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향단아라고 하면서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자각, 이런 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시를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간단해요. 5월이라 다는 날 창포 비녀에 연지 찍고 붉은 댕기 휘날리는 까만 머리에 꽂고요, 너울너울 나비처럼 그네를 타러 가자. 얘들아 어서어서 그네줄을 밀어다오. 꾀꼬리가 북을 치듯 제비가 꽃을 찾듯 꽃바람에 붉은 댕기 휘날리면서 꽃보라 흩어지듯 물보라 흩날리듯 그네를 타러 가자. 하, 그네를 타러 가자. 휘영 능청 양손에 그네줄을 갈라지고 달도 같고 꽃도 같은 너와 나와 그네를 타면 솟구 쳤다 떨어졌다 다홍치마가 나부낄 때 바람 따라 쏘들대는 꽃송이도 빛을 안고 꽃을 반겨 하늘대는 나비도 무색하다. 자, 이거는 이제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황성일 씨가 그 작사를 한 노래인데, 이거는 그 위에 이런 것과는 달리 정말로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이 신나서 5월 다는 날에 그 그네놀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이런 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밝고 신나고 이렇게 되게 활동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걸 깊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시를 한번 볼게요. 그 그네, 이것도 이제 가곡에 나와 있는 건데 김말봉 씨가 작사한 금수연 씨 작곡한 노래입니다. 세모씨 옥색 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 제비도 놀란 양 날에 쉬고 보더라. 한 번 구르니 나무 끝에 아련하고 두 번을 거듭차니 사바가 발 아래라. 마음의 일만 근심은 바람이 실어가네. 자, 이거는 그 서정주의 추천사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모시, 아주 모시인데 가느다란 모시를 갖다가 이 가느다랄 세자입니다. 가느다란 모시는 게 되게 곱고 예쁘고 여성스러움을 잘 나타내죠. 세모시로 만든 옥색 치마 역시 그 처녀, 아름다운 규수를 상징하는 그런 치마인 겁니다. 옥색 치마. 거기다 금박을 물려서 더욱 멋스럽습니다.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여기 댕기, 머리끝에 매단 그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 그네 타는 모습이에요. 그 아름답게 그네를 타는 규수, 낭자, 처녀가 있는데 그 처자가 그네 타는 모습이 지금 여기 금방 물린 댕기가 있어갖고 그게 바람결을 타면서 마치 연의 연골이 모양 슉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게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서 찬란하게 나부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만 감탄한 게 아니라 제비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양 날에 쉬고 보더라. 이 날에라는 말, 날에 시에서 많이 쓰는데, 자, 날에라는 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는 날개 방언입니다. 날개 방언. 그러니까 결국 제비도 놀란 양 날개를 쉬고 그네 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감상하더라. 근데 한 번 구르니 나무 끝에 아련하고, 그네를 한 번 구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높이 못 올라갑니다. 나무 끝까지 아련하고, 이 아련하다는 이렇게 모호하다, 어렴풋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나무 끝까지 어렴풋하게 닿고 두 번을 힘차게 구르니 거듭차니 사바가 발 아래라. 결국 나의 시선이 구름 하늘하고 같아진 거죠. 그러니 이 사바세계, 이 사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인 건데, 중생이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이 현실세계, 인간세계, 속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사바세계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근심, 고뇌, 고충, 번민 많은 이 사바세계, 인간세계가 내 발 아래에 있다. 이때만큼은 내가 현실을 초월한 것 같은, 이상세계에 도달한 것 같은, 열반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일만 근심, 정말 일만이 아니라 모든 근심이 바람에, 이 그네를 타게 되면은 동작이 빨라지면서 빠른 동작 속에 바람을 일죠.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그 바람에, 혹은 바람이 그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된 바람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바람이 다른 곳에서 불어올 수가 있겠죠. 바람이 나의 근심을 실어가네. 그랬을 때 바람을 통해 땀도 씻겨갈 것이고 내 근심이 바람에 실려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네 타는 그네를 구르는 게 그만큼 신나고 그 다음에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스릴감이 넘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여기 이 서정주님의 이 추천사를 갖다가 그 내용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요. 근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시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이 근원적인 인간의 어떤 이상량을 향한 동경, 그러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모순성, 이걸 또 가장 잘 드러낸 시가 유치한님의 깃발입니다. 깃발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